이모, 건물 저희 명의로 넘겨주세요.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잖아요. 조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윤정옥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년간 무료로 빌려준 건물. 비싼 저녁에 초대받아 들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저희가 더 잘 쓸 수 있어요. 이모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조카 며느리 서지아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마치 정옥이 무능력자라도 되는 것처럼. 68. 그래요, 늙었죠. 근데 바보는 아닙니다. 정옥의 직업은 사진가입니다. 40년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어둠이 어디까지인지 압니다. 프레임을 잡는 법도 압니다. 오늘 조카가 몰랐던 이모의 프레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장 골목 정옥사진관에서 벌어진 68사진가의 완벽한 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문을 스칩니다. 낡은 금박 글씨 정옥사진관. 윤정옥은 이 순간을 사랑합니다. 빛이 로고를 지나 카운터까지 닿을 때의 평화로움.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습니다. 정옥은 셔터를 올립니다. 문을 엽니다. 익숙한 나무 냄새, 오래된 벽지, 현상에게 희미한 잔향. 40년을 지킨 공간입니다. 정옥은 벽면 액자들을 봅니다. 결혼식, 돌잔치, 가족사진. 모두 정옥이 찍은 것들입니다. 카운터 옆 선반에 헌 카메라가 있습니다. 라이카 필름 카메라. 남편이 정옥에게 준 첫 선물입니다. 남편은 6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정옥의 자리를 지킵니다. 정옥은 카메라를 쓰다듬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금속. 이때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의자 끄는 소리, 발소리, 웃음소리. 조카 최도윤과 며느리 서지아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2층 전체를 3년째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정옥이 흔쾌히 내준 공간입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옵니다. 도윤이 나타납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밝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현금 영수증 합산해서 카페 쪽으로 처리할게요. 일방적 통보입니다. 정옥이 고개를 젓습니다. 도윤아, 안 된다고 했잖니. 사진관은 사진관대로, 카페는 카페대로. 도윤의 표정이 굳습니다. 이모,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효율적으로 해야죠. 말투에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정옥을 구식이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하자. 정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도윤이 한숨을 쉽니다. 알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발소리가 거칩니다. 정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불편함을 느낍니다. 언제부턴가 도윤이 달라졌습니다. 고마워하던 조카가 아닙니다. 정옥은 창밖을 봅니다. 인천항이 보입니다. 배들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바다는 오늘도 일렁입니다. 정옥은 서랍을 엽니다. 깊숙이 파일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아니, 계약서도 아닙니다. 무상사용 동의서입니다. 정옥은 파일을 만집니다. 꺼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정옥은 그 느낌을 무시하려 하지만 카메라맨의 직감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위층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이모는 이제 혼자 쉬고. 정옥의 손이 멈춥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옥은 헌 카메라를 듭니다. 렌즈를 닦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카메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찍히고 없으면 찍히지 않습니다. 정옥은 그 정직함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정직함이 두렵습니다. 뭔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 같은 예감. 저녁 7시. 송도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 윤정옥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도윤과 지아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정장 차림입니다. 격식을 갖췄습니다. 이모,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지아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메뉴판을 봅니다. 가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싼 집입니다. 정옥은 불편합니다. 이런 곳보다 동네 국밥집이 좋습니다. 웨이터가 스테이크를 가져옵니다. 접시가 크고 고기가 작습니다. 정옥은 고기를 자릅니다.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입에 넣자 육즙이 퍼집니다. 맛있지만 정옥의 입맛은 아닙니다. 식사 중간 지아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냅니다. 이모, 잠깐만 보실 것 있어요. 화면을 켭니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납니다. 저희 사업 계획이에요. 정옥은 화면을 봅니다.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아가 설명합니다. 브랜드 확장, 투자 유치, 체인점 개설, 거창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건물이 이모 명의라는 거예요. 정옥의 손이 멈춥니다.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립니다. 도윤이 거듭니다. 투자자들이 담보를 요구하는데 저희 명의가 아니면 절차가 복잡해져요. 이모가 소유하고 계시면 결제가 느려요. 요즘은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지아가 태블릿을 정옥 쪽으로 밉니다. 솔직히 이모, 요즘은 70도 젊다고 하잖아요. 근데 건물 관리는 전문성이 필요해서요. 저희가 하는 게 이모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정옥은 그 말의 속뜻을 압니다. 당신은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늙어서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정옥이 조용히 묻습니다. 건물을 저희 명의로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지아가 말합니다. 물론 이모는 1층에서 계속 사진관 하시면 돼요. 저희가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이모는 편하게 일만 하시는 거죠.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잖아요. 그 마지막 말.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잖아요. 정옥의 귓가에서 맴돕니다. 나중이라는 건 정옥이 죽고 난 뒤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카는 지금 정옥의 죽음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옥은 물을 마십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안 된다. 정옥이 말합니다.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도윤과 지아가 동시에 얼굴을 굳힙니다. 이모, 왜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도윤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입니다. 지아가 끼어듭니다. 이모, 혹시 저희를 못 믿으세요? 3년간 열심히 했잖아요. 이모 사진관 브랜드도 저희가 살렸고요. 정옥은 냅킨을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일어섭니다. 도윤아, 지아씨, 건물은 내 거야. 내가 남편이랑 같이 마련한 거야. 너희한테 줄 생각 없어. 이모, 도윤이 소리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정옥은 가방을 듭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야. 레스토랑을 나섭니다. 뒤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이모. 정욱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밖은 춥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정욱은 택시를 잡으려 하지만 앱 사용이 서툽니다. 손이 떨립니다.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서러워서입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젊은 남자가 다가옵니다. 이하늘이라는 라이더 알바생입니다. 하늘은 자신의 폰으로 택시를 불러줍니다. 감사합니다. 정욱이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괜찮으세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괜찮아요. 정욱이 웃으려 하지만 눈물이 핑 돕니다. 택시가 옵니다. 정욱은 차에 탑니다. 차 안. 정욱은 창밖을 봅니다. 송도의 화려한 야경. 하지만 정욱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귓가에서 지아의 말이 맴돕니다.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잖아요. 정욱은 눈을 감습니다. 공짜로 빌려준 건 사랑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권리가 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엽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어젯밤 내내 도윤과 지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잖아요. 정욱은 커피를 내립니다. 핸드드립, 남편이 가르쳐준 방식입니다. 뜨거운 물이 원두를 적십니다. 고소한 향이 퍼집니다. 정욱은 커피잔을 들고 앉습니다. 위층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명의 목소리입니다. 직원 미팅인 것 같습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곧 건물 전체가 우리 명의가 될 거예요. 이모가 얼마나 버티시겠어요? 혼자 사시면서 이 큰 건물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욱의 손이 굳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립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이모 체력이 예전 같겠어요? 곧 정리하실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정욱은 숨을 참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조카를 믿었습니다. 3년 전 도윤이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흔쾌히 공간을 내줬습니다. 임대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위층에서 들리는 말들은 가족의 말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정욱이 죽거나 무능해지기를 기다리는 소리입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묻습니다. 근데 이모님이 안 주시면 어떡해요? 지아가 비웃듯 말합니다. 뭘 어떡해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모가 돌아가시면 도윤 씨 아버지한테 가고 결국 도윤 씨한테 오잖아요. 시간 문제예요. 정욱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벽을 짚습니다. 벽면 서랍으로 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파일을 꺼냅니다. 무상사용 동의서. 정욱은 서류를 펼칩니다. 노안경을 씁니다. 글자가 또렷해집니다. 조항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정욱의 시선이 한 문장에 멈춥니다. 무상 사용자는 언제든 소유자의 통보로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정욱은 그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정욱의 얼굴이 변합니다. 흔들리던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혹시 내가 틀렸나? 정욱은 자문했습니다. 혹시 도윤과 지아가 맞나? 나는 늙었고 그들은 젊고 세상은 빠르고
하지만 아닙니다. 정옥은 압니다. 빠른 것과 옳은 것은 다릅니다. 젊은 것과 옳은 것도 다릅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찾습니다. 박도현, 사진관 단골 손님입니다. 증명사진을 자주 찍으러 왔던 사람. 정옥은 명함을 자세히 봅니다. 법무법인 바른길, 변호사 박도현. 변호사. 정옥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도현은 한 번도 자신의 직업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진을 찍고 비용을 지불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정옥은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2번, 3번. 받습니다. 여보세요. 박도현 변호사입니다. 정옥이 말합니다. 저 정옥사진관 윤정옥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짧은 침묵. 그리고 도연의 따뜻한 목소리. 당연하죠, 사장님. 오늘 오후 어떠세요? 정옥은 눈을 감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위층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정옥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봅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일렁입니다.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정옥도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밀려나지 않기로, 대신 밀어내기로. 오후 3시, 박도연의 법률사무실. 깔끔한 인테리어, 한쪽 벽에 법률 서적들이 빼곡합니다. 정옥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습니다. 도연이 차를 내옵니다. 따뜻한 보이차입니다. 사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도연이 웃습니다. 정옥은 차를 받습니다. 향이 좋습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긴장이 조금 풀립니다. 말씀하세요. 도연이 펜을 듭니다. 메모장을 엽니다. 정옥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카에게 2층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 3년간의 일들. 그리고 어제 저녁의 일. 정옥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하지만 손은 떨립니다. 도연은 조용히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합니다. 가끔 질문합니다.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보증금이나 월세 약정은? 서면으로 합의된 사항은? 정옥이 서류를 꺼냅니다. 무상사용 동의서입니다. 도연이 받아 읽습니다. 꼼꼼하게 읽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사장님. 도연이 정옥을 봅니다. 법적으론 전혀 문제 없으세요. 이 건물은 사장님 단독 소유고 조카분은 세입자도 아니에요. 무상 사용자일 뿐이죠. 계약서에 해지 조항도 명확하게 있고요. 그럼 제가 2층을 비우라고 할 수 있나요? 정옥이 묻습니다. 당연합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도 돼요. 내용 증명으로 해지 통보하시면 됩니다. 정옥은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연이 설명합니다. 구체적이고 명료합니다. 첫째, 내용 증명으로 무상 사용 해지 통보, 사용 종료일 명시. 둘째, 원상 회복 요구, 2층을 빌려주기 전 상태로 복구. 셋째, 불응시 명도 소송 진행. 정옥이 물어봅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도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대부분은 내용 증명만으로 끝나요. 법적 효력이 명확하니까요. 조카분이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론은 같을 겁니다. 그리고요. 도연이 덧붙입니다. 이후 계획도 세우셔야 해요.
2층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상 임대로 내놓으실 건지, 아니면 매각하실 건지. 정옥은 생각합니다. 매각은 아닙니다. 이 건물은 남편과의 추억입니다. 하지만 정상 임대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정적인 수익도 생깁니다. 임대로 하고 싶어요. 정옥이 말합니다. 근데 도윤이가 다시 지원하면 어떡하죠? 도연이 웃습니다. 공개 입찰로 하시면 돼요. 조건 맞는 사람한테 드리는 거죠. 가족이라고 특혜줄 필요 없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슴이 떱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설렘입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도연이 정옥을 봅니다. 사장님,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절차 문제예요. 문서대로,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니까 더 명확하게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정옥은 그 말이 마음에 듭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 사랑이 아니라 원칙.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옥이 묻습니다. 당연하죠. 도연이 웃습니다. 사진 오래 찍어주신 보답이라 생각하세요. 게다가 전 이런 일이 제 전문이에요. 정옥도 웃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것 같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정리합니다. 내일까지 내용 증명 준비해 드릴게요. 사장님은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카분한테서 연락 오면 전부 저한테 돌리세요. 정옥은 일어섭니다. 악수합니다. 도연의 손이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사장님. 도연이 말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정옥은 그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법률 사무실을 나옵니다. 밖은 화창합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정옥은 얼굴을 햇살에 듭니다. 눈을 감습니다. 빛이 있구나. 정옥이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정옥은 그 빛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 윤정옥은 우체국에 서 있습니다. 손에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 안에는 무상 사용 해지 통보서가 들어 있습니다. 수신인은 최도윤, 서지아. 정옥이 아끼던 조카와 며느리. 정옥은 봉투를 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창구 직원이 봉투를 받습니다. 등기로 보내시는 거죠? 네. 정옥이 대답합니다. 목소리가 단단합니다. 직원이 처리합니다. 발송됩니다. 영수증 받으세요. 정옥은 영수증을 받습니다. 종이를 접습니다. 가방에 넣습니다. 우체국을 나옵니다. 거리는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오갑니다. 차들이 달립니다. 세상은 정옥의 결정과 무관하게 돌아갑니다. 정옥은 그게 좋습니다. 사진관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엽니다. 익숙한 공간.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정옥은 차를 끓입니다. 보이차.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향이 퍼집니다. 정옥은 차를 마시며 기다립니다. 이틀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계단을 쿵쿵 내려오는 소리. 문이 벌컥 열립니다. 도윤과 지아가 들어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빨갛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모, 도윤이 소리칩니다. 이게 뭐예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
정욱은 차를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일어섭니다. 읽어보면 알잖니. 한 달 안에 비우라고요? 지아가 끼어듭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모,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법까지 동원해서요? 가족이니까 원칙으로 하자. 정욱이 말합니다.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도윤이 책상을 칩니다. 탕 소리가 납니다. 이모, 저희가 3년간 뭐 했는데요? 2층 브랜딩하고 손님 모으고 이모 사진관 이름도 알리고 그건 너희 사업을 위해서였잖니. 정욱이 말합니다. 내 이름을 쓴 건 너희한테 좋으니까 쓴 거고. 지아가 비웃습니다. 그럼 이모는 뭐 해주신 게 있어요? 공짜로 빌려주신 거? 그거 나중에 어차피 우리 거잖아요. 정욱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나중이라는 게 언젠데? 지아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도윤이 대신 말합니다. 이모, 그게 아니라. 아니, 말해봐. 정욱이 다가섭니다. 나중이 언젠데? 내가 죽으면? 내가 더 늙어서 무능해지면? 그때를 기다리는 거니? 도윤이 입을 다뭅니다. 지아도 말이 없습니다. 너희가 위층에서 한 말 다 들었어. 정욱이 말합니다. 이모가 얼마나 버티겠냐고. 곧 우리 거라고. 시간 문제라고. 그 말 다 들었어.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이모, 그건. 정욱이 손을 듭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도윤아, 나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근데 내 삶을 너희 계획의 수단으로 두지 않을 거야. 도윤아, 정욱이 조카를 봅니다. 정은 계속 줄 수 있어. 근데 건물은 아니야. 이건 내 삶이야. 남편이랑 내가 평생 일해서 만든 거야. 너희 사업 담보가 아니야. 지아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모, 이렇게 하시면 저희 정말 어려워져요. 정욱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두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정욱은 자리에 다시 앉습니다. 차를 마십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도윤과 지아가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층에서 물건 옮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욱은 창밖을 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바다 위를 지나갑니다. 파도는 계속 일렁입니다. 정욱은 헌 카메라를 듭니다. 렌즈를 통해 바다를 봅니다. 빛과 어둠, 둘 다 아름답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최도윤과 서지아는 2층을 비웠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마지막 날 도윤이 열쇠를 건넬 때 눈이 붉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욱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2층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정욱은 올라갑니다. 계단이 삐걱거립니다. 문을 엽니다. 햇볕이 가득합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춥니다. 정욱은 방을 둘러봅니다. 깨끗합니다. 도윤이 원상복구를 잘했습니다. 벽도 칠하고 바닥도 닦았습니다. 정욱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미안함과 단호함이 섞여 있습니다. 다시 시작이구나. 정욱이 생각합니다. 정욱은 박도연에게 전화합니다. 변호사님, 2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연이 대답합니다. 공개 입찰로 하시죠. 조건 맞는 분한테 정상 임대하시면 됩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도연이 말합니다.
입찰 전에 뭔가 하나 하시면 어떨까요? 지역에 알려지는 이벤트요. 정욱이 묻습니다. 무슨 이벤트요? 40년 하신 사진관인데 지역 어르신들한테 무료 초상 서비스 같은 거요. 영정사진이든 가족사진이든 골목 축제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욱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거 좋은데요. 정욱은 골목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갑니다. 나 선생을 만납니다. 골목 축제 준비위원장입니다. 정욱이 제안합니다. 나 선생이 환호합니다. 대박이에요, 원장님. 어르신들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홍보 제가 할게요. 며칠 후 골목 곳곳에 현수막이 걸립니다. 정옥사진관 40주년 기념 시니어 무료 초상 프로젝트 선착순 100명 골목 축제 기간 중 그리고 또 하나 2층 공개 입찰 공고 젊은 창업자 우대 지역 상생 조건 반응이 뜨겁습니다. 어르신들이 전화합니다. 예약 문의가 쇄도합니다. 정욱은 하루 종일 전화를 받습니다. 바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축제 첫날 정옥사진관 앞에 줄이 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정욱은 카메라를 듭니다. 하루 종일 셔터를 누릅니다. 찰칵, 찰칵. 한 할머니가 묻습니다. 원장님, 진짜 공짜예요? 네, 할머니. 정욱이 웃습니다. 40년 동네에서 장사했어요. 이제 보답할 차례죠.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힙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제 영정사진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셔서. 정욱이 손을 잡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 사진 쓸 일 없게. 저녁, 지역 신문 기자가 옵니다.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정욱이 응합니다. 왜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기자가 묻습니다. 정욱이 대답합니다. 카메라는 빛을 담는 도구예요. 사람들의 빛나는 순간을 기록하는 거죠. 나이 들수록 그 빛이 더 소중하더라고요. 저도 68이에요. 그 빛을 나누고 싶었어요. 기사가 나갑니다. 제목은 68사진가의 빛 나눔. 기사는 SNS에 퍼집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응원과 격려. 댓글 하나가 정욱의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엄마도 이런 분이셨으면. 나이 들어도 당당하신 모습 멋져요. 정욱은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2층 입찰도 진행됩니다. 문의가 쇄도합니다. 젊은 베이커리 팀, 북카페, 공예 작가, 동네 문화공간, 모두 좋은 제안들입니다. 정욱은 하나하나 검토합니다. 박도현이 옆에서 조언합니다. 둘은 최종 후보 3팀을 선정합니다. 밤, 정욱은 카운터에 앉아 있습니다. 헌 카메라를 봅니다. 카메라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욱은 웃습니다. 바다를 봅니다. 등대 불빛이 깜빡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설명의 날입니다. 2층 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모입니다. 10명 정도. 모두 젊고 열정적입니다. 정욱은 앞에 섭니다. 박도현이 옆에 있습니다. 도현이 입찰 규칙을 설명합니다. 임대 조건,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모두 정상적인 조건입니다. 이때 문이 열립니다. 최도윤과 서지아가 들어옵니다. 공간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정욱의 손이 잠깐 굳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저희도 입찰 참여하려고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능합니다. 공개 입찰이니까요. 자리 앉으세요. 도윤과 지아가 뒤쪽에 앉습니다. 정옥은 그들을 봅니다. 도윤은 눈을 피합니다. 지아는 정면을 응시합니다. 입찰이 진행됩니다. 각 팀이 발표합니다. 베이커리 팀은 지역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제안합니다. 북카페 팀은 무료 독서 프로그램을 약속합니다. 공예 작가는 지역 청소년 교육을 말합니다. 도윤의 차례가 옵니다. 도윤이 일어섭니다. 저희는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희는 3년간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단골 손님도 많고 노하우도 있습니다.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합니다. 정옥은 그 간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지아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잖아요. 공간이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봅니다. 정옥은 지아를 봅니다. 지아는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옥이 묻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합니다. 지아가 대답합니다. 이모, 솔직히 상속받을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셔도 결국엔 저희가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시는 게 서로한테 나은 거 아닌가요? 정옥은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도연이 손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이 차분히 말합니다. 상속은 사망 후 개시됩니다. 현재는 완전한 소유권이 정옥 사장님께 있습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 처분, 수익 모두 가능하죠. 지아가 끼어듭니다. 그래도 법적으론 도연이 계속합니다. 법적으로도 상속은 사망 후입니다. 그리고 유언이 있으면 유언대로 진행됩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면 이 건물을 단체에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라고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도윤이 얼굴을 붉힙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도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법은 가족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야 분쟁을 막습니다. 정옥이 일어섭니다. 사람들이 정옥을 봅니다.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도윤아. 정옥이 조카를 봅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성공하길 바랐고 지금도 바란다. 하지만 내 삶을 너희 계획 속 수단으로 두지 않겠다. 정옥은 천천히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늙었으니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 것을 너희가 더 잘 쓸 수 있다고 믿었어. 하지만 도윤아, 나이 든다는 건 물러서는 게 아니야. 더 단단해지는 거야. 정옥은 지아를 봅니다. 지아 씨,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라고 했죠. 나중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나는 최소 20년은 더 살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은 내가 죽어도 자동으로 너희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사람한테 갈 거예요. 지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도윤도 고개를 숙입니다. 정옥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공짜로 빌려준 건 사랑이었어.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권리가 됐어.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 미래를 너희 계획에 넣었어. 그게 가장 슬펐어. 이제 끝이야. 정옥이 말합니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으면 해. 공정하게 경쟁해.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특혜는 없어. 도윤과 지아가 자리를 뜹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정옥은 다시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입찰이 계속됩니다. 심사가 진행됩니다. 정옥과 도연이 협의합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정옥이 발표합니다. 2층은 베이커리 팀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젊은 창업자가 일어섭니다. 감사합니다. 꼭 지역과 함께하는 빵집 만들겠습니다. 정옥은 악수합니다. 젊은 손이 따뜻합니다. 정옥은 미소 짓습니다. 설명회가 끝납니다. 사람들이 나갑니다. 도연이 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도연이 말합니다. 정옥은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듭니다. 아름답습니다. 석 달 후, 정옥 사진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층은 여전히 사진관이지만 한쪽에 작은 전시 공간이 생겼습니다. 바다 기록관, 개항장의 역사와 사진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모두 정옥이 40년간 찍은 것들입니다. 2층에서는 빵 굽는 냄새가 납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 베이커리가 오픈했습니다. 이름은 바다빵집. 젊은 사장 김 대표가 매일 아침 빵을 굽습니다. 정옥은 아침마다 위층에서 내려오는 냄새를 맡습니다. 좋습니다. 카페 냄새와는 다릅니다. 더 따뜻합니다. 베이커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동네 어르신 3분을 고용했습니다. 계산하고 청소하고 손님 맞이합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해합니다. 일할 곳이 생긴 게 좋답니다. 정옥은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생깁니다. 많지 않지만 충분합니다. 정옥은 그 돈으로 노년 디지털 사진교실을 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어르신들이 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 보정하는 법, SNS에 올리는 법. 정옥이 가르칩니다. 어르신들이 신기해합니다. 재밌어합니다. 할머니 하나가 묻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해주시는데 돈을 안 받으시면 어떡해요? 정옥이 웃습니다. 나도 받은 게 많아서요. 동네에서 40년 장사했어요. 이제 돌려줄 차례죠. 이하늘이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송도에서 택시를 잡아줬던 그 청년입니다. 하늘은 성실합니다. 어르신들을 잘 도와줍니다. 정옥은 하늘을 믿습니다. 언젠가 이 사진관도 하늘에게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목 축제가 다시 열립니다. 정옥 사진관 앞에 부스가 섭니다. 무료 초상 프로젝트 2회차. 사람들이 줍니다. 이번엔 100명이 아니라 200명입니다. 정옥은 하루 종일 사진을 찍습니다. 웃는 얼굴들, 행복한 순간들. 한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원장님, 제 손자가 서울에서 온대요. 원장님 기사 보고 감동받았다고. 할아버지 사진 찍으러 같이 온대요. 정옥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저녁, 축제가 끝나고 정옥은 사진관으로 돌아옵니다. 피곤하지만 행복합니다. 카운터에 앉습니다. 차를 끓입니다. 이때 문이 열립니다. 카랑 소리. 정옥이 고개를 듭니다. 최도윤이 서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지아는 없습니다. 정옥과 도윤이 눈을 마주칩니다. 잠시 침묵. 도윤이 먼저 말합니다. 이모. 목소리가 작습니다. 들어와. 정옥이 말합니다. 도윤이 들어옵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정옥은 차를 한 잔 더 따릅니다. 도윤에게 건넵니다. 도윤이 받습니다.
양손으로 받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도윤이 말합니다. 눈이 붉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옥은 차를 마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도윤이 계속합니다.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이모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저희 계획만 생각했어요. 이모가 베풀어 주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정말 죄송해요. 정옥은 도윤을 봅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정옥의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정옥은 확고합니다. 도윤아, 정옥이 말합니다. 용서는 할게. 너는 내 조카니까. 근데 다시 가까워지진 않을 거야.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더라. 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이모. 그래도 이 말은 하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하고 이모 존경해요. 도윤이 일어섭니다. 인사합니다.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정옥은 혼자 남습니다. 차를 마십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안도입니다. 며칠 후 정옥은 옥상에 올라갑니다. 밤입니다. 바다를 봅니다. 등대 불빛이 깜빡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정옥은 헌 카메라를 듭니다. 들어올립니다. 파인더를 통해 바다를 봅니다. 등대를 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찰칵 셔터를 누릅니다. 마지막 한 컷. 정옥은 카메라를 내립니다. 웃습니다. 평화롭게 만족스럽게. 정옥은 혼잣말합니다. 빛을 오래 보려면 눈을 감을 줄도 알아야 해요. 너무 밝으면 눈이 부시니까요. 적당히 감고 적당히 떠야 해요. 오늘은 제 삶의 노출을 제가 맞춥니다. 조리개도 셔터 속도도 모두 제 손 안에 있어요. 정옥은 난간에 기댑니다. 바다를 봅니다. 바람이 붑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립니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내일도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빛나는 순간을, 그리고 정옥 자신의 빛나는 삶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이 늙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옥의 마음은 아직 적습니다. 파도 소리가 계속됩니다. 바다는 멈추지 않습니다. 정옥도 멈추지 않습니다. 등대 불빛이 깜빡입니다. 깜빡, 깜빡.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정옥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이 들어도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남는 건 등대 불빛과 파도 소리,